자, 그럼 이 형태를 우리가 그려볼 테고, 얘를 단면으로 형태를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 두 개의 그림을 다 그려볼 거고요. 먼저는 쉬운 게 완전히 뻥 뚫린 거, 관통된 나사가 더 쉬워요. 그래서 관통된 나사를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관통되지 않은 나사, 얘가 좀 더 복잡하거든요. 얘를 두 번째로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그릴게요. 자, 기계도면의 형태에서 현재 레이어는 저 외형선이고요. 관통된 나사를 그리기 위해서 박스처럼 형태를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 렉탱글 한 점 찍고 50콤마 30 정도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요 박스에 제가 여기에 구멍을 내고 반을 딱 잘라서 쳐다보면 여기 이렇게 나사구멍이 울퉁불퉁 파진 게 보여야 되잖아요. 걔를 이제 잘라서 단면으로 쳐다보는 걸 그릴 겁니다. 자, 분해할게요. 익스플로드 X. 나사구멍을 어디에 뚫을 거냐면 가운데 뚫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에서 중간점까지. 자, 이거는 곧 중심선으로 바꿀 건데 옵셋 해주고 바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호칭 지름 5를 뚫겠다라고 하면 가운데서 2.5, 2.5 가겠죠. 그죠? 그리고 호칭 지름 10을 하겠다 그럼 5만큼 가겠죠. 전 호칭 지름 10을 해볼게요. 그러면 옵셋 5 해서 이 선을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호칭 지름 5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나사의 크기가 5인 거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릴로 10의 구멍을 뚫고 태핑을 또 내면 걔는 10보다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나사의 울퉁불퉁한 걸 10으로 만들고 싶다면 드릴 구멍은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든 조금은 더 작아야지만 태핑선이 더 커지지, 드릴을 10으로 이미 뚫었다 그러면 그 나사는 10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얼마만큼 더 줄이느냐면 보통은 이 지금 10이잖아요. 10일 때는 10분의 1 줄어들면 돼요. 10분의 1. 그럼 10일 때는 1만큼 들어가면 되겠죠. 이쪽 1, 이쪽 1 제가 한쪽 틈을 말합니다. 만약에 5일 때는 10분의 1 하면 0.5죠. 0.5 안, 0.5 안. 호칭 지름 나는 4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0.4만큼 먼저 작게 뚫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아니라 요 한쪽 선에서 올 때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또 좀 이따 적어 둘게요. 자, 지금은 우리는 10이니까 옵셋 1만큼 주면 되겠죠. 요 끝에 있는 선을 안으로 넣어야 돼요.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으로 하나, 안으로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선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선은 당연히 중심선이고요. 이건 중심선인데 여러분 요 두 개 선 중에서 드릴로 뚫은 선이 안쪽 선이겠죠. 드릴로 구멍 먼저 뚫고 그 다음에 태핑 작업을 울퉁불퉁하게 실제로는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는 간략하게 저렇게 울퉁불퉁 태핑으로 그리지 말고 가는 실선으로 생략법으로 좀 간단히 그리기로 하자라고 제도법으로 정해놨어요. 태핑이다라고 해서 이 선을 가는 선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얘를 선 정리를 좀 할게요. 중심선을 좀 키우겠습니다. LEN 델타 5 정도에서 위아래로 뚫어주고 중심선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요. LTS 0.3 정도 할게요. 0.3. 관통된 나사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만든 게 관통된 나사입니다. 자, 위에서 본 형태를 그릴게요. 서클 해서 요 중심점에 조금 더 나가면 연장선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땡땡땡 추적선. 적당히 위에 가서 여러분 얘가 호칭 지름이 10이었습니다. 반지름 얼마 줘야 되겠어요? 5를 줘야죠, 당연히. 10 주면 안 되죠. 우리 반지름이니까 5를 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바깥에 있는 빨간색 태핑선을 표현한 거예요. 드릴은 여기서 다시 작아져야죠. 얼마만큼? 1만큼 들어가면 되겠죠. 옵셋 1. 이 선을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있는 선이 드릴선,
바깥에 있는 선은 태핑선이죠. 태핑선은 굵은 선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는 선입니다. 선택해서 가는 선으로 변경. 자, 그리고 여러분 얘를 이렇게 4등분하는 선을 그리고 중심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중심선 변경. LEN 델타 한 3 정도? 3이나 5 정도 위아래로 뻗어낼게요. 이렇게 하면 중심선 느낌이 짠 나타났죠. 나사 구멍일 때는 이 태핑선을 4분의 1을 잘라야 돼요. 4분의 1을 자를 건데요, 여러분. 정확히 중심선 기준으로 자르면 안 돼요. 중심선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좀 더 튀어나와야 되는 형태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선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고 이 선보다 조금 더 자르고 해서 이만큼이 없어져야 돼요. 이만큼. 근데 여기서 얼마 내려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략 하면 돼. 그럼 이럴 때 자를 수 있는 게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 대략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자를 건데 여러분 1번, 2번 순서가 중요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잘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쪽을 1번으로 찍고 이쪽을 2번으로 찍으면 그죠? 이것만 남겠죠? 이쪽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2번, 1번 순서로 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브레이크 하죠. BR.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찍음과 동시에 여기가 끊기잖아요.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여기에 요 스냅이 안 잡히게 마우스를 선에서 좀 떨어뜨리세요. 여기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말고 마우스를 원에서 좀 떨어뜨리세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튀어나오고 여기서는 조금 더 들어가고 그게 좀 더 길고 좀 더 짧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심선에 맞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브레이크로 잘라서 이렇게 4분의 1을 잘라서 표현을 해주면 이게 나사의 표현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도면에서 잘린 선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거는 나사 구멍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 그냥 동그라미 2개만 있는 거는 핀 구멍일 가능성이 있어요. 챔퍼 못따기를 주면 원이 2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가 있다고 무조건 나사 구멍이 아니에요. 잘려 있어야 나사 구멍이에요. 4분의 1이 잘려 있어야 나사 구멍. 자, 여러분 이게 나사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얘를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좀 글로 적어 둡시다. 여러분 이쪽에 해치를 넣어야 돼. 얘가 잘린 단면이니까. 그런데 해치를 넣을 때 이 해치가 이 빗금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가 요 드릴선까지 들어가야 돼요. 드릴선까지. 요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 빨간색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H 엔터 해서 여러분 여기도 찍되 요 사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 여기까지 찍어주고 ANSI 31번 해주고 특성에 열어서 여러분 이 레이어를 한번 해치라고 변경해주면 해치에서는 항상 해치 레이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으로 나오는 호칭 지름은 초록색인 드릴선일까요? 빨간색인 태핑선일까요? 빨간색인 태핑선이어야 돼요. 호칭 지름은 바깥 지름이 호칭 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태핑선에서 빨간색 태핑선까지 이게 호칭 지름입니다. 10이라고 나오죠. 나사를 적을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M 붙여주면 이게 미터 나사거든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괄호 뒤에 넣고 이렇게 호칭 지름이라고도 적어둡시다. 요 빨간색 선이 무엇이고 초록색 선이 무엇인지 설명을 적어두면 여러분이 머릿속 기억 안 하고 나중에 책 보듯이 볼 수 있잖아요. 자, 설명을 좀 적을 거라 저 지시선으로 적을 거예요. LE 설정에 들어갈게요. 왜냐면 글자 밑에 저 선 긋고 싶거든요. 그래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새 파일 열 때마다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나면 이 파일에선 괜찮지만 세 종이 열었다 하면 또 해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서 오른쪽 제일 끝 부착에 가서 제일 밑에 맨 아래 행의 밑줄 체크해 주세요.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근처점 켜고 하면 이 선 위에서는 다 될 거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드릴선 초록색을 하나 찍고
요렇게 직교 모두 풀고 한 이쯤에 설명 적읍시다. 요렇게 한 점, 두 점 찍었어요. 한 점, 두 점 찍고 다음 점은 그대로 엔터. 문자 폭도 0, 엔터. 드릴선은 안찌름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용도가 선 종류가 굵은 실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적어 놓을게요. 뭐 드릴선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얘를 안찌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드릴선 안찌름은 굵은 실선이다. 이렇게 하나 적어 주고요. 자, 바깥에 것도 하나 적어야죠. 다시 LE 들어가서 요번에는 빨간색 있는 선을 선택해서 한 점, 두 점 찍고 엔터 두 번 한 다음에 얘는 태핑선입니다. 태핑. 태핑선은 골지름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골지름. 가는 실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하나 적어 둡시다. LE 해서 다시 지시선에서 요 안쪽에 해치 있는데 클릭해서요. 해치는 바깥에서 끝내면 안 되고 안쪽까지 더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그래도 글로 적고 색깔도 한번 눈으로 보고 이러면 하면서 머릿속에 사진 찍히듯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글로 보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 값 있죠. 요 사이 1이라고 나오는 값. 이 사이에 1이라고 있는 거를 제가 태핑선과 드릴선 사이 간격. 자, 태핑선과 드릴선 사이 간격은 공식을 하나 우리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만 적어 두시고 제가 텍스트에 T 해서 DT 해도 되고요. 여기다 글 좀 적겠습니다. 태핑선 사이 간격은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M3이다. 만약에 M3이다 이럴 때는 0.3을 떨어뜨리는 거죠. 만약에 M5다 라고 하면 걔는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M10이다 라고 하면 걔는 1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상은 무조건 1. 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요 단 10 이상은 무조건 1이 무슨 의미냐면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반 나름대로의 기준을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만약에 15인 나사예요. 이럴 때는 1.5 해도 돼요. 1.5. 근데 M10, 20이 아니라 여러분 M56 이런 나사도 생기거든요. M56. 구멍 안에 앞나사가 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공식대로 하면 5.6만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M56이다라는 나사는. 이 태핑선이 5.6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때는 5.6만큼 안 가요. 그만큼 안 가고 1인 거, 1.5인 거, 2인 거, 2.5인 거 한 그 정도에서 끝나요. 그거는 규격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M 얼마일 때는 피치를 이거를 쓰자. 얼마일 땐 이거를 쓰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매번 설계를 해서 도면을 그릴 때 그거를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히 그리고자 할 때는 M50인 거든 M60인 거든 커지면 무조건 옆을 1만 띄우면 1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 주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상. 자,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 하나만 이거 더 적을까요? 위에 것도 이거 안 적어 놓으면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LE. 한 번 더 요 빨간색이 있는 지시선. 자, 바깥에 있는 형태를 우리는 골지름이라고 부릅니다. 4분의 3을 남긴다를 해도 똑같고 4분의 1을 자른다 해도 똑같겠죠. 골지름의 4분의 1을 잘라야지 초록색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골지름이 여기서는 바깥지름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골지름 혹은 바깥지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깥지름. 자, 관통된 나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관통된 나사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책 보듯이 들여다 보면 되겠죠.